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오늘 많은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겁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변별력이 상당히 컸던 걸로 네네. 보여지는데요. 작년 2016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6월 모의고사 과목별 만점자 비율은 어땠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만점자 비율만 보더라도 이제 단순하게 작년 수능보다 좀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만점자 비율이 0.17%, 그다음에 수학은 나영의 경우에는 0.15%, 그다음에 가영은 0.31%. 이렇게 해서 이제 전년도의 그 수능 그 만점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뭐 영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절반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제 사회탐구 역시 이제 전년도 수능보다도 이제 많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인문계 학생들의 변별력이 조금 더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이 6월 모의고사의 어떤 그 뭐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로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9월 모의고사와 또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대로 이제 그 만점자 비율이라든가 영역별 난이도를 생각하시고요. 이후에 9월과 이제 수능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좀 잘 살펴서 6월 모의고사의 어떤 난이도를 절대화하지 않는 그런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모의고사에 너무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네네. 본인 가던 길을 가면서 9월 모의고사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김영도 선생님, 우리 학생들 성적표 받아들고 이제 가채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다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뭘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이제 오늘 성적표를 좀 받았을 텐데 대부분들이요. 이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몇 점을 받았느냐,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실제 수능을 대비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진단해 보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실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채점 결과와 다르게 이제 자신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또 뭐 이제 수시나 정시에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예, 그 지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병진 선생님, 그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긴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그 활용해서 수시 전략을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예, 앞에 그 김영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각자 개인의 위치에 대한 판단들이 좀 섰을 거고요. 그 판단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정시에서 쓸 수 있는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거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자신이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학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대학을 좀 나누어서 그 전략들을 좀 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 4월, 5월에 걸치면서 이제 학력평가들을 봐왔기 때문에 성적의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렇죠. 두 예. 선생님의 이제 같은 입장이 네.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전략을 잘 짜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죠.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일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방송국 드라마 프로듀서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드라마 PD, 지적 호기심, 일관성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 영상학 전공, 글로벌 인재 전형,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 미래 리더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드라마 PD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드라마 PD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 네,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호기심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PD를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2년 동안 이제 개근,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방과후학습 이런 부분에서 예, 계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범학생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예, 굉장히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수시 쪽에 월등하게 높게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성적표가 실제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6월 모의고사 성적하고 그다음에 4월 모의고사 이런 성적하고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내신 성적이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희망하는 대학 수준의 대학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학과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사회과학 계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이제 합격선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될 것도 많고 합격선도 대부분 보면은 1등급대에서 2등급대까지 굉장히 높은 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보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최소한 현재 수준 그리고 좀 이제 좋으면 이제 그 이상의 결과를 이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 지원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년별 상승 추이도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1, 2학년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학생들에게 기말고사가 중요하겠지만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경쟁력이 지금 80으로 선생님께서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순 살펴주실까요? 예. 이제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무래도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부분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만의 특성이라든가 강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경험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활기록부를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무슨 활동을 했다 정도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 내가 그 활동에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버무리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희망하는 학과가 이제 미디어 학과니까 이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이제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를 좀 맞춘다는 전제하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 이제 그런 결과하고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결과에 보고서 이제 모집 인원이라든가 선발 방식 또 한 2, 3년치 그 합격생들의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성적을 기말고사까지 해서 어느 정도 더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교과 전형도 한번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복수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의 그 성적대는 상당히 높은 데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도전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시 전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정시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이 지금 현재 이제 성적을 보니까 100분위 평균만 놓고 보면 한 3%에서 4% 정도가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다고 좀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시면은 보통 이제 세부 영역별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뭐 문법,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추론 능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시기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요. 정시는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이 좀 많이 불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시험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제 극도로 이제 긴장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수하지 않도록 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까지 살펴주셨고요. 자, 지금부터 성적에 대한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선생님 살펴주시죠. 예,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학생이 아직 성적표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국어가 이제 2등급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학은 3등급, 또 영어 3등급, 한국사는 1등급이고 생활과 윤리가 1등급, 사회문화가 2등급으로 평균은 2.375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4월하고 6월을 비교를 해보니까 국어는 이제 한 등급 상승을 했고요, 2등급으로 수학과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의 시험 결과를 보면은 평균 등급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분위 성적을 제가 예상 100분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약 5% 정도 6월 성적이 더 좋습니다. 뭐 지금 정도면 앞으로 더 성적 향상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3월 모의고사를 지금 6월이나 4월보다는 상당히 잘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지금 정도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은 걸 바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영역별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성적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 영역이 좀 부족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영역이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랬는지는 제가 그때 이제 1, 2학년 성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으면 이제 몇 번 시험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많은 걸 바라기보다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는 걸 선생님께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학생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교과 성적은 어떨까요? 예, 이제 교과 성적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의 그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니까 점수가 좋은 순서대로 보니까 수학이 2.25등급이고 영어는 2.3등급, 그다음에 이제 국어가 2.4등급, 사회가 2.46등급으로 평균이 2.35등급입니다. 거의 주요 교과 등급이 네. 비슷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주요 교과 성적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수시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한 기회가 이제 딱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기말고사. 그래서 희망대학에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대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성적이 조금 더 오르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지원을 할 생각이면은 남은 기간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말고사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선생님. 예, 학기별 추이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처음에 2등급이었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오면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2학년에 이제 1등급을 받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처음에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니까 크게 등락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제 2학년 1학기 때 조금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남은 한 번의 시험에서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국어나 영어에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으면은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그리고 독서활동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개 영역에선 조금 더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이 부분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그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크게 막 보완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강점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비교과 활동을 이제 학생부를 보면서 살펴보니까 이제 3개 영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임원 경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자소서를 쓸 때는 이제 리더로서의 자질을 부각시킨 사례를 발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조금 이제 공통 활동 위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학년 때 사례 중심으로 학급 활동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 생기부에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상당히 잘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학년 때도 이제 이런 정도만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동아리도 그렇고 자율 동아리도 그렇고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점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사 경제반 활동을 했는데 미술적 재능이 상당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홍보 관련 활동을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잘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좀 이채롭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미디어학과와 진로와의 연관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무래도 다독 그리고 이제 진로와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이 읽은 것 같고요. 한 2년 동안 한 40권 정도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해봤는데 반면에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은 뭐 보완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이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이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보통 정도의 평가를 해봤습니다. 특히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 진로를 좀 고려한다면 사회 관련 교과라든가 그런 대회에 기재가 좀 되어 있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으로만 보면 사실 보통의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150시간 정도를 했는데 네. 대부분이 교내 봉사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봉사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의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이제 기재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3가지 희망을 하셨는데요. 이제 1지망에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에 2지망에 성균관대 영상학 전공 글로벌 인재 전형, 3지망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 미래 리더 전형에 이제 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3지망으로 숙명여대 미래 리더 전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으로 숙명여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이제 교과 성적만 보더라도 이제 합격선 안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 내용 자체가 뭐 굉장히 잘 기재가 돼서 네. 상당히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 지금 숙명여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준비도만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선 안에 있기 때문에 별점 4개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가 잘 됐다고 판단을 해서 별 4개를 드렸고요. 수능 최저가 일단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숙명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대 특징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모집 인원 같은 경우 이제 11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작년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이제 2년치 경쟁률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15학년도에는 이제 11명을 모집을 했을 때 20대 1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3명 모집을 했는데 약 15대 1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그다음에 면접 60%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서류 평가는 뭐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항목을 가지고 이제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2번에서 4번 항목을 가지고서는 전형이라든가 또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60%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평가위원 2인이 개별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 제시문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진위 확인을 하는데 그 이상의 수준이 되는 것을 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심층 면접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평가 방법이 이제 모집 요강을 이제 나중에 출력해서 보시면은 그 38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할 때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뭐 종합적 사고력이라든가 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인성 같은 거는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보고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입생들의 입시 결과를 보니까 합격자 평균 등급은 2.43등급입니다. 이제 뭐 최고 등급은 1.63등급도 있고 최저 등급은 5.07등급까지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원 합격은 8번까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 없다는 거 말고도 이제 합격자 등급보다는 평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급이라든가 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 다른 교내 활동에도 상당히 성실히 참여해 왔기 때문에 뭐 진로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또 전공 적합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만 조금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 주실 텐데요.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예, 이제 제가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학생을 위해서 추천해 드리는 학교는 이제 건국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다음에 KU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을 해봤습니다. 모집 인원은 12명인데요. 작년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경쟁률은 뭐 숙명여대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0대 1 가까이 됐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1단계에서 3배수 서류로 선발을 하는데 조금 다른 학교랑 차이점은 2단계에서 면접 100%로 선발을 합니다.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역시 학생부랑 자소서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집 요강에 보면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이나 소질이 있어서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체 이제 종합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정성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활동을 준비해온 과정이라든가 노력, 그다음에 활동 이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자소서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또 인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을 좀 평가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인성 평가 항목에 소통 역량이라는 항목을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원들 상호 간에 협조하고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마찬가지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신입생들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은 2.7등급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저 합격생이 5.3등급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고요. 최종 합격은 8번까지 했습니다. 예비 순위. 그다음에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숙명여대 할 때랑 비슷한데 이제 굉장히 성실한 학생입니다. 제가 뭐 전에도 그런 학생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적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만약에 성적이 조금 더 상승이 돼서 학생부 이 종합전형 이외에 이제 건국대학교에 이제 올해 학교 추천 전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을 조금 반영하거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부 60%와 서류 40%를 반영을 해서 일괄합산으로 수능 최저 없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면은 이 전형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살펴주셨어요.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많은 도움이 돼서 더 궁금한 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학생이랑 같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 성실하게 잘 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